최근 여주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과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이항진 전 시장님 모시고 어떤 것들이 지금 여주시청사 이전에 대한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주시청사의 현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뵈니까 네. 더 괜히 가슴이 뛰고 좋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여주시청사 관련해서 쟁점과 논란,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저 첫 번째로 여쭙고 싶은 게, 네. 이 당초에는 6곳의 시청 예정 부지가 있었는데, 네, 네. 그것이 이제 3곳으로 나중에 네. 주는데, 네. 이때 여주시청 현 청사 부지가 제외가 됐단 말이죠. 네, 네, 네. 그 이유가 뭐였 때문이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 6곳에서 3곳으로 줄고 그 3곳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이 결정합니다. 그럼 이 3곳 중에 현청사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아예 현청사가 없이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끝까지 추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공론화위원회 시민들 토론하기 전에 자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6차 회의 때 교수 2분이, 즉 여주대 교수님 1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또 하나는 외부 교수님 2분이 자문해 주신 걸 결과로 6곳에 대한 후보지에 대한 선정을 합니다. 그중에 현 청사 부지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점수 중에 3곳을 그 위원회 중에서 토론회 한 이후에 표결 없이 그냥 결정한 거죠. 즉 기획사가 배점표를 낸 것을 위원회에서 6에서 3곳으로 그냥 결정했다. 즉 어떻게 보면 임의적인 결정이었다. 전문가들의 결정이라고 하지만 그건 2명의 자문을 받아서 한 결정이었다. 그 현 여주시청에 대한 배제한 원인들이나 내용들을 네. 상대방에서 주장하기는 네네. 부지가 좁고 네. 협소하다. 네. 그리고 이걸 나중에 확장하기도 어렵고 하기 네.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낮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나온 대안이 뭐냐면 네.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여주초등학교를 네. 가져다가 네. 같이 합칠 수 없겠느냐, 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여주초등학교 매입은 불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매입이 완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주시가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인 7월 16일 날 그 여주시 의회에서 예산을 부결하자 그 민선 8기 이충우 시장이 7월 17일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2022년도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할 수 없었다라는 근거를 두고 마치 지금도 매입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굉장히 시민들에게 주어야 될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더군다나 2022년 즉 공론화위원회가 열리기 전인데요. 11월 달에 초등학교가 신설 대체 이전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여주교육청에서는 우리 여주초기 좀 써주세요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반드시 이걸 논의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즉 공론화위원회가 열릴 때 이미 여주초교는 교육청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공문이 들어왔다. 그리고 심지어는 올해는 여주교육청에서 매입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여주시청에서 딴소리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게 되면 살게. 그래서 매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입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네, 네. 근데 여주시청을 가업동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걸 가업동, 네. 과거에 공동묘지 부지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공동묘지였던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되면 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후보지 6곳 중에 도로 없는 부지는 가업동 부지밖에 없습니다. 아, 맹지, 네. 도로가 없. 네. 그런데 그 부지를 평가할 때 도로비를 산정했어야 돼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500여 원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이 산정할 때 그걸 빼고도 지금 1,520억 원입니다. 붙이면 한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한 적절한 시민에 대한 공개가
없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가업동 부지로 하게 되면 현 이 원도심과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에 대한 계획이 현재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인구 추계로 보면 여주시가 12만인데요. 거기는 그렇게 되면 20만이 늘어날 걸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만이 되는 걸 지금 추세로 인구가 늘어나는 걸 보면 한 400년 걸립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지금 0.8명 정도의 출산율을 감안하면 2050년 정도에는 지금보다 몇만이 줄어서 한 7, 8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도시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면 현재 가업동으로 가면 심각해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도 심각해지고 청사도 과도하게 크고 그렇죠. 돈도 많이 들어가는 돈도 문제. 많이 들어가고. 네. 예,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사를 네. 빠르게 건설해야 한다면서 네, 네. 현재 시의원들에게 예산 승인을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빠르게 하지 않으면 돈이 더 들어간대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나 봤더니 연간 한 20억 정도 더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은행 이자율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은행 이자율이라면 그 빚을 많이 지거든요. 지금 청사부지로서 한 900억 정도 갖고 있고 나머지 부족하니까 이거 은행이든지 어떤 채권을 발행하든지 해야 되는 이거 다 우리의 빚인데요. 그런 걸 따져보면 돈이 올라가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한 이유는 돈이 더 올라간다. 그것은 은행 이자 정도 올라간다고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갈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빨리 가서 쉽게 결정해버리면 그 문제의 고스란한 부담은 우리 시민에게 전가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고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합의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걸맞는 시청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미 이 사업이 진행되고 네. 벌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네. 내내 지켜보다가 이제 네. 와서야 왜 반대를 하는 것이냐 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어떻게 얘기를 하실까요? 아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선 7기 이양진 시장 때 여주 초교는 실제는 역세권으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역세권으로 옮기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신설 대체 이전이 허가가 났죠. 그러면 제가 했던 일에 이어서 일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 시장, 이충우 시장의 공약 사항도 여주시청사의 건립이지 이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걸 보면 7월 1일 날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사인한 것이 이 시청 이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그게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 이거에 대한 용역을 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미 무언가 짜놓고 하는 그 그림에 맞춰놓은 것이 아닐까. 공론화위원회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도 너무 빠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공동화 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이 현재의 문제입니다. 즉 문제점이 이렇게 누적된 결과 지금이 문제를 만들었으니 지금이라도 그 현 청사부지의 그 공사착공에 삽을 한 삽도 안 뜬 지금이라도 멈춰서 지금이라도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절대 3년 동안 심사숙고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졸속으로 밀어붙인 것을 지금이라도 발견하고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걸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네. 지금 저출산, 네. 고령화 사회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이와 관련해서 여주시청 이전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말씀도 있으세요? 네. 대표적인 건 뭐냐면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가장 큰 건 뭐냐면 도심을 어떻게 압축되게 효율적으로 건설할 것이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뭐냐면 공공기관을 낙후된 도시에 이전까지 시켜서 활성화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 도심에서 가장 중심인 공공토지인 시청을 빼면서까지 이 도시 공동화를 만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것은 철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동과 오학동을 잇는 다리를 만들어서
오학동도 활성화되고 중앙동, 영동, 오학동 3개 동이 함께 활성화되는 여주의 도시건설의 미래가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주 초교를 함께 매입해서 시청사를 건립하고 그리고 넓은 토지가 만들어지니까 오학동까지 다리를 만들어서 모든 도시가 활성화되는 압축도시 활성화 전략이 답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 시청사와 관련해서 계속되는 논란과 의혹들 때문에 오늘 이양진 전 시장님 모시고 이야기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네. 현 청사 부지가 답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청사 건립 비용은 1,520억입니다. 도로 건설 비용이 한 500여억 원이 됩니다. 그럼 2,000여억 원이거든요. 근데 2,000여억 원이면 옆에 초등학교 부지는 얼마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사고도 남고요. 그럼 청사를 건립하는 돈이 한 6, 700억 든다고 합니다. 더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돈으로는 오학 다리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돈이 더 남거든요. 그 남는 돈으로 여기 지금 공동화된 이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에 맞춰진 돈으로는 지금의 낙후된 여주를 활성화시킨 재원으로 쓰고도 남는다. 그래서 현 청사를 쓰는 것이 우리 여주 미래를 위한 답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도 오학동이 새로운 아파트 만들어지면서 아파트 값이 계속 추락되거든요. 오학동의 공동화도 막고 중앙동의 공동화도 막고 영동의 공동화도 막으면서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도 해결하는 그리고 압축된 도시를 만들고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 외국 여행 나가면 시청사 방문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남한강을 굽어보는 시청사는 여주가 유일할 겁니다. 그러면 여주 방문하는 여주, 관광의 여주, 함께 잘 사는 여주 반드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청사가 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유명한 런던 시청사나 네. 또 매년 노벨상 시상식을 하는 스톡홀름의 시청사도 강변에 있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아주 거기를 줄 서서 들어가고 있는데 네. 우리 여주도 그런 걸 기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당부 말씀. 지금 이거 찬반에 의해서 프랜카드가 너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가슴 아픕니다. 오히려 누구는 왜 추진하고 있는지, 누구는 왜 우려를 범하고 있는지를 관련 사실을 하나씩 지금이라도 점검하여 여주의 100년 미래를 우리 시민들께서 잘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민주화된 시대는 다양화된 의견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는 그러한 미래가 아닙니다.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 그 시대를 여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주시청 논란의 문제 우리는 이렇게 현명하게 풀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주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들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그중에서도 여주 현 청사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양진 전 시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